있잖아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운동을 덜 해서 그렇구나. 식단을 못 지켜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일 큰 적은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바로 우리 머릿속이에요. 이놈의 머리가 진짜 교활하거든요. 오늘 힘들었잖아. 그냥 먹어.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루 좀 괜찮아. 이런 말을 귀에 속삭이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납득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제자리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결국 다 같은 심리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제가 그 함정 15개를 싹 다 까발려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게 내 패턴이구나. 그럼 이렇게 바꿔야겠다. 여기까지 가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자기 합리화형. 오늘만은 예외야.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서 오늘은 바로 씻고 자야지 다짐했는데 편의점 불빛이 따뜻해 보이고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들어가면 삼각김밥과 컵라면과 핫바가 나랑 오늘 함께 해줘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 시작한다. 정말 오늘만이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오늘만이 진짜 무섭습니다. 월요일은 월요병 때문에 오늘만, 화요일은 회식 있으니까 오늘만, 수요일은 비 와서 오늘만, 목요일은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당연히 오늘만, 토요일은 주말이니까 오늘만, 일요일은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오늘만. 결국 뭐예요? 일주일 전체가 오늘만 데이가 되는 거죠. 예외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된 겁니다. 사실 속마음은 다들 비슷해요. 내일의 나는 슈퍼 히어로가 돼 있을 거야. 근데 아시죠? 그 슈퍼 히어로는 영원히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게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교묘해서 그래요. 먹고 싶은 욕구랑 참아야 한다는 압박이 부딪히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줄이려고 뇌가 즉석에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보상해야지. 비 오는 날은 치킨이지. 내일부터 무조건 할 거야. 다 우리 뇌가 지어낸 합리화일 뿐입니다. 어떤 회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치님, 저는 평일에 식단 정말 철저히 하는데요. 금요일만 되면 꼭 시켜 먹어요. 근데 그게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고 일요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다이어트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4일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분이 멋쩍어 하시면서 한참 웃다가 그래서 제가 안 빠졌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메뉴를 미리 정해보세요. 야근하는 날이나 회식 전 이런 상황일 때 무조건 이걸 먹는다고 정해두세요. 그릭 요거트나 삶은 달걀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좋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으면 뇌가 변명할 타이밍도 없습니다. 그리고 3분만 미뤄보세요. 충동이 확 올라올 때 바로 먹지 말고 물 한 컵 마시거나 스트레칭 3분 정도만 해보세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 갈망이 꺾입니다. 예외는 미리 정하고 충동은 3분만 늦추자. 두 번째, 올 오어 나싱형. 아침에 빵 먹었으니 망했어.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크루아상을 줘서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끝났다. 나 오늘 망했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게 빵 하나로 하루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사실 빵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심에 그냥 기름진 거 시켜버리고 저녁은 치킨에 맥주 그리고 라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크루아상 300칼로리에서 시작했는데 하루 끝날 땐 5000칼로리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살찌우는 건 빵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모드예요. 왜 이런 패턴이 생길까요? 바로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100% 아니면 0%. 조금 삐끗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빵 하나 먹었다고 다이어트가 끝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이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됩니다. 몸무게는 결국 그 선이 만든 결과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회원님은 도넛 하나 먹고 망했다 선언하시면서 그날 하루를 그냥 다 풀어버리시더라고요. 도넛은 300칼로리인데 추가로 들어간 건 3000칼로리가 넘었어요.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피해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잘 안 됐으면 그냥 다음 끼니부터 다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유형이신 분들은 80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80점도 충분히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크루아상 먹었어도 점심을 잘 드시면 그날은 80점짜리 하루인 거예요. 망했다 대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이 말을 입에 붙여보세요. 하루에도 기회는 3번이나 있습니다. 점 하나가 선이 되지 않게 바로 다음 끼니부터 다시. 세 번째, 계획가형. 엑셀은 완벽, 몸은 그대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본인일 수도 있고요. 계획 세우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엑셀로 일주일 식단표 깔끔하게 착착착착 만들고 캘린더에 운동 스케줄 빡빡하게 채워놓고 할 일 목록만 봐도 와 대박이다 싶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운동복은 아직도 택배 박스에 들어있고 몸은 시작 전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좀 우퍼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좋은 계획은 5분 안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건 계획이 아니라 그냥 예쁘게 정리된 글씨놀이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계획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계획표에 보통 운동하기라고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오늘 저녁인지 토요일 아침인지 집에서 하는 건지 뭐 헬스장을 가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아시죠? 그 나중은 절대 안 옵니다. 계획만 보면 거의 책 한 권이에요. 뭐 칼로리 계산, 주차별 체중 목표, 운동 루틴, 무슨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근데 실행은 제로, 빵. 그래서 제가 계획을 딱 한 줄로 바꿔드립니다. 집 도착하면 무조건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옷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바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계획이 길고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게 최고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5분 안에 몸이 안 움직인다? 그건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계획은 문장 하나, 5분 스타트. 네 번째, 내일주의. 내일의 나는 슈퍼맨. 오늘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근데 내일의 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바쁘네. 모레부터 하자. 모레의 나는요, 금요일까지 버티고 월요일부터 하자. 이렇게 계속 미뤄집니다. 결국 내일의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일도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내일의 나한테는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해요. 내일은 다른 사람처럼 살겠지? 근데 그런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뇌의 구조 때문인데요. 뇌는 지금 당장 얻는 보상은 크게 보고 미래의 보상은 작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파에 눕는 달콤함은 크게 느껴지지만 내일 아침에 빠져있을 뱃살은 그냥 그런 그림의 떡이 되는 느낌? 그래서 늘 오늘의 치킨이 내일의 복근을 이겨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회원님이 늘 그러셨어요. 코치님, 이번 주말부터는 진짜 시작할게요. 근데 주말마다 집안일, 약속, 피곤함이 계속 생겨서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부터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10분만 하세요. 물 한 컵 마시고 현관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30분 걷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내일부터 하려는 거 지금 당장 10분만 해보세요. 운동복 입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하나, 시작만 해도 이미 내일의 나를 이긴 겁니다. 오늘의 최소한 정하기, 내일부터 1시간 운동 이런 거 말고 오늘 10분 걷기, 최소한이라도 오늘 하는 게 내일의 1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바쁠 거라고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면 결국 지금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내일을 믿지 말고 지금 10분짜리만 믿자. 자, 5번째, 감정 먹방형. 마음이 배고파요. 밤 11시 58분,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괜히 냉장고 앞에 서성서성거려요. 사실 이럴 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허전한 날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날 음식을 채워놓잖아요. 그러면은 배만 부르고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비어있어요. 이건 절대 음식으로는 못 채우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럴까요? 우리 뇌가 이미 습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 단 거 먹고 기분이 풀린 경험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뇌가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힘들면 먹으면 되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외로워도 심지어 배가 안 고파도 냉장고부터 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회원님 한 분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습관처럼 매일 밤 과자를 까먹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배고프진 않은데 자꾸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배고픔을 0부터 10까지 한번 점수로 매겨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3점 이하였어요. 바로 먹는 대신 딱 10분만 버텨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셔보시고 샤워를 하시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게도 갈망이 확 꺾입니다. 내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절반은 이미 해결이 돼요. 마음이 배고플 땐 음식 말고 10분의 위로를. 6번째, 주말 폭식형. 주말은 내 거니까. 평일엔 진짜 모범생이에요. 식단 너무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근데 그러다 주말만 되면 사람이 막 바뀌어요. 주말이잖아. 주말이니까. 치킨이든 떡볶이든 모르겠다. 다 터트려 버려야겠다. 하시는데 솔직히 유지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체중을 지금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유지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조금 풀어도 다시 돌아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목표인 분들 있잖아요. 살 빼야지, 건강해져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패턴은 약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는 사실 가속도 게임인데 앞으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말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속도 붙이는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내내 제자리 걸음인 경우도 많아요. 평일에는 완벽하게 하는데 주말만 되면 약속, 술자리, 치킨, 피자, 그러다 보니까 체중은 조금 늘거나 늘지 않는데 또 줄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지가 목표라면 주말 조금 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량이 목표라면 주말도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면이나 물 마시기는 최대한 지켜주시고 술 약속이 있어도 그 전 끼니는 가볍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리듬만 안 깨면 다이어트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체중 유지냐 다이어트냐 목표에 따라 주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7번째, 칼로리 중독형. 앱 숫자만 딱 맞추면 되지. 앱에 찍힌 숫자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1500칼로리 딱 맞췄다. 근데 안에 들어간 걸 보면 아침엔 초콜릿, 점심엔 과자 한 봉지, 저녁엔 라면, 간식으론 아이스크림. 이 숫자는 완벽하지만 몸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 있어요.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구성이에요. 총 양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탄수화물만 왕창 먹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하나도 안 들어있다면 몸은 아직 부족해, 더 줘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뭘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앱처럼 단순하게 칼로리 합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따져요. 단백질 들어왔나? 섬유질은 있나? 지방은 적당히 있나? 이게 안 채워지면 배고픔은 절대 안 꺼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초콜릿이든 과자든 칼로리만 맞춘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걸로만 숫자 맞추고 뿌듯해해요. 근데 밤마다 배고파서 입 터지고 폭식합니다. 결국은 더 먹어버려요. 체중은 당연히 더 찌게 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심으로 영양가 있게 드시면 야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먹는 속도. 이거 진짜 큽니다. 빨리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먹게 돼요. 최소 15분 이상은 잡고 드셔보세요. 숫자만 보고 다이어트하면 숫자는 예뻐도 몸은 안 이쁘다. 8번째, 체중계 노회형. 오늘 숫자가 내 기분.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1.2kg가 올라갔네요. 그 순간 어제 괜히 먹었나 보다. 나 이제 다 망했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아주 기분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의욕은 0이 되고 밥맛도 없는데 이상하게 간식은 더 땡기고. 근데 생각해보면 전날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물 조금 더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짜게 먹었고 저녁을 평소보다 늦게 먹은 것밖에 없는데 지방 1kg이 늘려면 7,700칼로리를 과식을 해야 돼요. 어제 그만큼 드셨어요? 평소랑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 체중계에서 본 1.2kg은 뭐냐? 이거 그냥 물이에요. 아직 소화 안 된 음식의 무게예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회원님 한 분도 아침에 체중이 0.8kg 늘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풀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원래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체중을 재봤더니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짜 살이 찐 게 아니었던 거죠. 숫자 하나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거 솔직히 좀 별로지 않나요? 체중계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이에요. 진짜 봐야 하는 건 하루 숫자가 아니라 일주일, 2주일, 한 달의 흐름이에요. 매일 재더라도 7일 평균을 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보일 거예요.
아침 일정한 시간에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생리 전후에는 호르몬 때문에 2kg에서 3kg 정도 늘 수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루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세요. 체중계는 참고용일 뿐이다. 자, 9번째, 비교 중독형, 저 사람처럼만. SNS 켜면 딱 이런 사진 하나 보이잖아요. 복근 선명한 사람, 말도 안 되게 몸이 좋은 사람. 아, 나도 진짜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사진 있잖아요. 사실은 조명이랑 각도랑 숨 참기 이 3종 세트예요. 그리고 그거 찍어놓고 평소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지낸다니까요. 제가 많이 찍어봤잖아요. 절대 그 몸은 유지 못해요. 남의 하이라이트랑 내 일상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기준은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예요. 오늘 비교할 대상은 SNS 속 누가 아니라 딱 4주 전에 나. 그리고 내 성과는 직접 기록해보세요. 나 오늘 물 2리터 마셨다. 야식 안 먹었다. 10분이라도 걸었다. 이런 거 매일 쌓이면 그게 진짜 자존감 근육이 됩니다. 남이랑 비교 좀 그만하고 어제 나만 이기면 된다. 10번째, 환경 무시형. 의지로 버텨볼게요. 저는 그냥 의지로 버텨볼게요. 막상 집에 가면 과자는 눈높이에 딱 있고 배달앱은 휴대폰 첫 화면에 바로 보이고 거기에 카드까지 원클릭 자동 결제되어 있다면 완전 지뢰밭입니다. 언제든지 빵 하고 터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엉망이면 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지는 충전식 배터리거든요. 매일 밤마다 유혹이랑 맞붙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방전됩니다. 게다가 우리 뇌는 눈앞에 있는 거에 홀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용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이면 먹고 안 보이면 안 먹는다. 진짜 단순하지만 이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회원님도 늘 야식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퇴근하고 집 들어가면 싱크대 위에 놓인 과자 봉지 그거 보는 순간 끝이에요. 아, 또 졌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과자를 안 보이는 곳에 치우거나 다 가져다 버리라고 했어요. 저 다 달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야식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굳이 내 의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다시 세팅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의지로 버티지 마세요. 환경부터 정리하세요. 눈앞에 없으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자, 11번째, 정체성 낙인형. 난 원래 작심 3일. 나 원래 작심 3일이야. 나 원래 운동이랑 안 맞아. 난 원래 먹는 걸 못 참아. 우리 집은 원래 다 뚱뚱해. 이 말은 사실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은 난 안 될 거니까 애초에 기대하지 마 하면서 스스로한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체성은 그냥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3주 동안 매일 물을 챙겨 마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는 물 잘 챙겨 마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운동 꾸준히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는 중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만으로도 정체성이 바뀝니다. 난 원래, 이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대신에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야. 새로운 자기소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나는 건강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꼭 기억하실 한 줄. 정체성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12번째. 유행 추격형. 새 다이어트요? 바로 갈아타야죠.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야, 케토 좋대 하면 바로 케토. 근데 또 아니야. 요즘은 스위치온이 짱이지 하면 바로 또 스위치온으로 바로 갈아타고 원푸드 잠깐 했다가 이번에 가열떡 단식하고 그 다음 위고비하고 이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이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집도 이사 한번 하면은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달 살다가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방법만 계속 갈아타니까 결국 지치고 결과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이런 패턴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체중 감량, 건강 유지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다이어트 5개명 알려드릴게요. 자, 물 하루 여성 1.5리터, 남성 2리터 이상, 단백질 체중 1kg당 1g 이상, 채소 매 끼니 한 접시, 자, 수면 최소 7시간 이상, 걷기 하루 8,000보 이상 걷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이미 80%는 성공이에요. 몸을 진짜 바꾸는 건 반짝이는 유행이 아니라 이런 기본 습관들이거든요. 새로운 방법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기본 5개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세요. 그리고 최소 4주는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안에 피로가 늘거나 잠이 망가지거나 폭식 욕구가 치솟는다? 그럼 바로 스톱하셔야 됩니다. 유행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착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만 튼튼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새 다이어트 소문보다 내 기본은 잘 지키고 있냐가 먼저. 자, 13번째.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기형. 조건이 완벽해지면 시작할게. 이번 달은 회식이 많아서 안 돼. 다음 달에 이사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지. 연말이니까 1월부터 해야지. 겨울은 추우니까 봄 되면 하지 뭐. 이런 말이 바로 완벽한 타이밍 함정입니다. 완벽한 조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회식 끝나면 출장이고, 출장 끝나면 명절 오고, 명절 지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겨요. 그렇게 1년 365일이 다 흘러갑니다. 진짜 변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엉망이어도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식 많은 달에는 회식 가기 전에 미리 배 좀 채우고 가거나, 술 마시게 되면 물도 같이 자주 마셔주거나,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하루 한 끼는 꼭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거나, 가족들이랑 30분 산책하거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완벽한 타이밍보다 훨씬 강력해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해도 충분히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못했네. 대신에 그래도 오늘 이건 했다로 마무리해보세요.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다가 1년이 그냥 사라진다. 불완벽해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답이다. 자, 14번째. 지식 과부하형. 정보는 박사, 실행은 빵점. 유튜브 다이어트 영상 저장해둔 것만 해도 수십 개 넘죠? 인스타에서 꿀팁 다 저장해놨는데 정작 몸은 그대로고, 그게 바로 지식 과부하 함정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모으면 뭔가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나 이제 다 알았으니까 곧 탈 거야. 근데 그 곧이 평생 안 와요. GI 지수요, 인슐린 저항성이요, 대사율이요, 진짜 전문가 같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별로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아는 건 박사인데 행동은 빵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합시다. 무조건 오늘 안에 행동 하나 하기. 물 2리터 얘기 들었으면 오늘은 진짜 물 2리터 마시는 거예요. 정보 다이어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많이 보면 머리만 피곤해지고 실행은 더 늦어져요. 아는 만큼이 아니라 하는 만큼 몸에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이제 물 한 컵 마시고 오세요. 자, 마지막 15번째. 결과 조급형. 3일 했는데 왜 안 변해? 운동 딱 3일 하고 내 뱃살 그대로네. 식단 일주일 했는데 체중계 숫자도 그대로면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맞나 보다. 너무 흔한 패턴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타임라인이랑 몸의 타임라인이 달라요. 마음은 이렇게 말해요. 3일 했으면 당연히 달라져야지. 근데 우리 몸은요, 아직 적응 중이야. 좀 진정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보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4주 차 정도에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 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8주 차 정도 되면 거울 속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이고, 약 12주 차 정도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포기하냐? 3일차.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 손잡이 잡기 직전에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조급하면 진짜 중요한 변화들을 못 봐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좀 덜 찬 거, 밤에 잠이 더 잘 오는 거, 오후에 좀 덜 지치는 거, 변비가 풀린 거, 피부가 맑아진 거, 이런 거 다 체중계에는 안 찍히거든요. 근데 다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을 이기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오늘도 약속 지켰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두 번째, 작은 변화를 찾아보세요. 매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체중 말고 달라진 거 3개 뭐가 있지? 세 번째, 타임라인을 조금 길게 잡으세요. 일주일 단위 목표는 좀 너무 짧습니다. 최소 한 달 단위로 보셔야 돼요. 3일 노력으로 3개월 결과를 원하지 말자. 몸은 천천히, 근데 확실히 변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심리 함정들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잘라줘야겠죠? 왜냐면 오늘 내가 왜 자꾸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셨잖아요. 문제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난 원래 이래가 아니라 이게 내 패턴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단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함정이 제일 내 얘기다 싶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또 길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설명란에 그리고 고정 댓글에 준비해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가드릴게요. 다음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